2024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레미안 팰리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한 여성이 작업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최명자, 59세, 18년째 이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백일동 앞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향합니다. 밤새 쌓인 쓰레기들, 플라스틱, 종이, 캔, 병.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분리수거를 시작합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명자의 손은 능숙합니다. 18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해왔으니까요. 어떤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고급 세단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이 아파트에는 평범한 차가 없습니다. 그때 하얀색 벤츠 한 대가 쓰레기장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30대 중반.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박선영입니다. 명자의 조카입니다. 선영은 차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명자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모. 명자는 고개를 들어 조카를 봅니다. 선영아, 출근하니? 선영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선영은 명자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모, 여기서 일하시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명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선영은 안도하며 말을 잇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 사람들한테는 절대로요. 남편이 일하는 준혁대학병원 아시죠? 거기 사람들 이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 알았어.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쓰레기 분리를 시작합니다. 선영은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릅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입니다. 최명자 씨 맞죠?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30대 후반 간호사 복장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인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는 반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쓰레기 버리다가 몇 번 뵀는데. 박선영 선생님 이모 되시죠? 박선영 선생님이 자랑 많이 하셨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차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선영은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정 간호사님? 간호사는 선영을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선영 선생님, 여기 사세요? 선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저분은 제 이모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자를 다시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근데 작년에 박선영 선생님 이모라고. 선영은 간호사의 말을 자르며 웃습니다. 다른 분이신가 봐요. 저희 이모는 여기 안 살아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네, 다른 분이신가 봐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인사하고 떠납니다. 간호사가 멀어지자 선영은 다시 명자에게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이모, 제발 부탁이에요. 저 정말 곤란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립니다.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이모가 미화원이라는 거 알려지면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남편은 과장이고 저는 의사 부인인데. 명자는 선영을 바라봅니다. 선영의 눈에는 명자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를 대하는 눈빛입니다. 선영은 명품 핸드백을 열고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50만 원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대신 제발 저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우리 병원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요. 명자는 돈을 보지 않습니다. 선영은 돈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모, 저 출근해야 해요. 부탁드려요. 선영은 차에 오릅니다. 차가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명자는 홀로 남습니다. 명자는 쓰레기통 위에 놓인 50만 원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18년을 이 일을 했는데 명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자 메디컬 회장 최명자. 명자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쓰레기 분리를 계속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화원 아주머니의 진짜 정체를.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2019년 10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호텔 로비는 화려합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붉은 카펫. 오늘은 박선영과 김준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명자는 호텔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축의금 봉투입니다.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명자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조카의 결혼식인데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때 명자의 여동생 최명순이 급하게 다가옵니다. 언니. 명순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명자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명순아, 무슨 일이야? 명순은 주변을 둘러보고 명자를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니, 미안한데 선영이가 언니 안 왔으면 좋겠대. 명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명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습니다. 선영이 시댁이 의사 집안이래. 시아버지도 의사, 시어머니도 약사래. 그래서 선영이가 언니가 미화원 일하시는 게 창피하대. 명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명수는 계속 말합니다. 나도 선영이한테 엄청 혼냈어. 이모 결혼식도 못 오냐고. 근데 선영이가 울면서 그러더라. 시댁 사람들이 알면 자기가 놀림받는데. 그래서 나보고 오지 말라고? 미안해, 언니. 내가 선영이를 잘못 키웠어. 명자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립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영이 나옵니다. 선영은 명자를 보자 당황합니다. 이모, 왜 오셨어요? 명자는 축의금 봉투를 내밉니다. 손이 떨립니다. 선영아, 축하한다. 이모가 조카 결혼식에 축하해주는 게 당연하잖니. 선영은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이모, 저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시댁 친척들 많이 와요. 이모가 여기 계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선영아. 선영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집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도 많이 오고 병원 사람들도 오는데 이모가 미화원이라는 거 알려지면 저 어떻게 해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모가 그렇게 창피해? 네, 창피해요. 제발 가주세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옵니다. 김준혁의 어머니입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선영아, 여기서 뭐하니? 선영은 당황하며 명자를 가립니다. 아,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여사는 명자를 봅니다. 저분은 누구니? 그냥 아는 분이에요. 친척 아니야? 얼굴이 좀 닮았는데?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뒤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언니, 명순이 뒤쫓아옵니다.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선영이를 잘못 키운 거야.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선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조카 인생의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언니, 명순아, 나 괜찮아. 들어가. 선영이 신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명자는 명순의 손을 뿌리치고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59세,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 명품 한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나는 정말 창피한 사람일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명자는 로비를 걸어 나갑니다. 호텔 입구에서 잠시 멈춥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3층 예식장에서는 지금쯤 선영이 웃고 있겠죠. 행복한 신부로 명자는 호텔을 나섭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명자는 손에 든 축의금 봉투를 봅니다. 1,000만 원. 선영의 대학 등록금도 명자가 됐습니다. 선영의 유학 자금도 명자가 도왔습니다. 선영이 의사와 결혼하는 것도 명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명자를 결혼식에서 쫓아냈습니다. 명자는 택시를 잡아탑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요. 네. 택시가 출발합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릅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저 최명자입니다. 다음 주 이사회 안건에 준혁 대학병원 거래 검토건을 넣어주세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명자의 표정은 담담합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4년 3월 오후 2시 명자는 아파트 미화 업무를 마치고 작업복을 벗습니다. 지하 미화원 휴게실에서 샤워를 하고 가방에서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회색 투피스 정장. 명품입니다. 명자는 거울을 봅니다. 아침의 미화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명자는 휴게실을 나와 아파트 뒷문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회장님,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네. 차가 출발합니다. 30분 후 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도착합니다. 높이 솟은 빌딩 하나. 건물 외벽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명자 메디컬. 명자는 빌딩에 들어섭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30층. 최상층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상철 상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상무님. 오늘 보고 들어볼게요. 한상철은 태블릿을 켜고 자료를 띄웁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출 8,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전국 200개 병원과 납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계약도 10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자 메디컬은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수술용 장갑, 주사기, 소독약, MRI 소모품 등 병원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만듭니다.
명자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질 좋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소문이 났고 지금은 국내 3대 의료소 모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자는 홀로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때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야 해. 그래야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명자는 미화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화원, 오후에는 회장. 이중 생활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상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래처별 매출 현황입니다. 1위는 서울대병원 1,200억 원, 2위는 연세대병원 1,050억 원, 3위는 준혁대학병원 900억 원입니다. 명자의 손이 멈춥니다. 준혁대학병원. 네, 회장님. 저희 전체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준혁대학병원. 조카 사위 김준혁이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준혁대학병원 계약 만료일이 언제죠? 다음 달 말입니다. 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 절차는? 저희가 먼저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하늘이 맑습니다.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18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미화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정말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입니까? 명자는 한상철을 봅니다. 한상철은 명자가 회장이 된 첫날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20년 지기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말합니다. 상무님, 제가 미화원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방이 힘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회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해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를 극진히 모셔요. 같은 사람인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자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그래서 18년 동안 미화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세상에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요. 그리고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제 조카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한상철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상무님, 준혁대학병원 계약건 다음 주 이사회에 상정해 주세요. 재계약하시겠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계약 종료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철의 눈이 커집니다. 회장님, 900억 원 거래처인데. 알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반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는 거래할 수 없어요. 준혁대학병원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합니다. 이사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준혁대학병원 정형외과 의국. 오후 3시 김준혁은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세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올해 부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국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정간호사. 정간호사는 커피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의사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과장님 부인.
박선영 선생님, 이모님이 미화원이세요? 준혁의 손이 멈춥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정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과장님 댁 아파트에 사는데요. 거기서 박선영 선생님 이모님을 봤대요. 미화원이라시는 걸. 준혁은 당황합니다. 아, 그게. 근데 박선영 선생님이 이모가 아니라고 하셨대요. 모른다고. 그때 다른 교수 한 명이 의국에 들어옵니다. 흉부외과 박 교수입니다. 오, 준혁아. 무슨 이야기 중이야? 정간호사는 얼른 입을 다뭅니다. 박 교수는 커피를 따르며 말합니다. 준혁이 처가 쪽에서 누가 미화원이래? 준혁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 그게. 박 교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미화원도 직업이지. 솔직히 우리 병원 청소 아주머니들 없으면 병원 어떻게 돌아가겠어? 맞아요, 교수님. 하지만 준혁은 불편합니다. 박 교수는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간호사가 나간 후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선영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병원에 소문났어. 당신 이모 미화원이라는 거. 전화기 너머로 선영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그래? 정간호사가 물어봤어. 자기 친구가 우리 아파트에 산대. 거기서 당신 이모 봤다고. 아. 준혁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여보, 나 부장 승진 심사 한 달 남았어. 이런 소문 나면 좀 곤란한데. 뭐가 곤란해? 이모가 미화원이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병원이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선영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내가 이모한테 말할게. 뭐라고? 다른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준혁은 잠시 망설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해. 됐어. 끊어. 전화가 끊깁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명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명자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선영은 직접 아파트 지하 미화원 휴게실로 찾아갑니다. 명자는 막 작업복을 벗으려던 참입니다. 이모. 명자는 선영을 봅니다. 왜? 선영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이모,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 여기 아파트에서 일하지 말아주세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선영을 바라봅니다.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남편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이모가 미화원이라는 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남편이 부장 승진 앞뒀는데 이러면 안 돼요. 명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선영아, 내가 18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알아요. 근데 이 일이 창피한 일이야? 선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자는 계속 말합니다. 너는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5년 전 결혼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모,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미화원이라는 이모가 내 인생에 방해된다는 거 아니야? 선영은 입술을 깨뭅니다. 명자는 작업복을 벗고 가방을 듭니다. 선영아, 나는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댔어. 내가 유학 갈 때 자금도 도와줬어. 내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0만 원 준비했는데 너는 나를 결혼식에서 쫓아냈지. 이모, 그때는 참았어. 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도 나한테 이래? 선영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모, 제발이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명자는 선영의 어깨를 스쳐 지나갑니다. 선영아, 나도 체면이 있어. 18년 동안 이 일을 성실하게 해온 내 체면 말이야. 명자는 휴게실을 나갑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여동생 명순의 집을 찾아갑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명순이 문을 엽니다. 언니, 어떻게 왔어? 명순아,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어서 와. 명자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습니다. 명수는 차를 준비하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명순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는 나를 창피해해? 명순의 손이 멈춥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화원이라는 나를 창피해하냐고. 명수는 차를 내려놓고 언니 옆에 앉습니다. 언니, 선영이가 또 나한테 그랬어. 아파트에서 일하지 말래. 선영이 남편 병원에 소문났대. 창피하대. 명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명자는 계속 말합니다. 명순아, 너는 동생으로서, 선영이 엄마로서 대답해줘. 너도 나를 창피해해? 침묵이 흐릅니다. 명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언니. 명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냐? 너도 나를 창피해하는 거잖아. 명수는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좀 그랬어. 언니가 미화원 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잖아. 언니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 근데 언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존중했어. 언니 인생이니까. 근데 명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선영이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명자 언니가 왜 저런 일을 해? 하고 수군거려.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변명했어. 언니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돈이 없나? 하고 의심해. 명자는 한숨을 쉽니다. 명수는 계속 말합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미화원이어서 창피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싫은 거야. 결국 똑같은 소리야. 아니야, 언니. 나는 언니를 존경해. 18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해온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명자는 명순을 봅니다. 명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선영이를 잘못 키웠어. 선영이가 이모를 존경해야 하는데 창피해하게 만들었어. 선영이는 나를 진짜 미화원인 줄 알잖아. 응. 언니가 18년 전부터 미화원 일한다고 했을 때 선영이도 알게 됐어.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명순아, 나 사실은. 명자는 진실을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자신이 명자 메디컬 회장이라는 것을, 자산이 3,500억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됐어. 언니, 뭐라고 하려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가볼게.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야. 할 일이 있어. 명수는 언니를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언니, 선영이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 선영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명자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한상철 상무에게 전화합니다. 상무님, 저 최명자입니다. 네, 회장님. 준혁대학병원 계약건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계약 종료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900억 원 거래처인데. 확실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 메디컬 본사 30층 이사회실. 길쭉한 회의 테이블에 이사 7명이 앉아 있습니다.
명자는 상석에 앉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준혁대학병원 계약 재검토입니다. 한상철 상무가 자료를 띄웁니다. 준혁대학병원은 저희 3대 거래처입니다. 연간 거래액 900억 원이며 수수용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이번 달 말입니다. 한 이사가 묻습니다. 재계약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900억 원인데.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혁대학병원의 재무 상태를 검토한 결과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철이 다음 자료를 띄웁니다. 준혁대학병원의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3년간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다른 이사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병원 규모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관건설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관건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습니다. 대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분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 이사가 묻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사회실이 조용해집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회사의 이익은 별개입니다. 저는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900억 원을 포기하는 건 명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포기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준혁대학병원과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병원들과 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명자는 2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준혁대학병원 계약 종료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 5명이 손을 듭니다. 반대하시는 분? 이사 2명이 손을 듭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준혁대학병원과의 계약을 종료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한상철이 명자를 찾아옵니다. 회장님, 계약 종료 통보서를 언제 발송할까요? 오늘 당장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대학병원 구매팀은 명자 메디컬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구매팀장은 깜짝 놀라 병원장에게 보고합니다. 병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명자 메디컬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재무 상태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900억 원 거래처인데 갑자기. 대체 업체를 찾아봤는데 명자 메디컬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최소 30% 이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장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30%면 연간 270억 원이 더 드는 거잖아. 네. 병원 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장은 급하게 김준혁을 부릅니다. 김 과장, 당장 와보게. 10분 후 준혁은 병원장실로 들어옵니다. 부르셨습니까? 김 과장, 자네 처가 쪽에 명자 메디컬 관련된 사람 없나? 준혁은 당황합니다. 명자 메디컬이요? 우리 병원 최대 납품업체야. 그런데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했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명자 메디컬. 회장 이름이 혹시 최명자 회장이야. 왜?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최명자. 김 과장,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준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제 처가 쪽 이모입니다. 병원장의 눈이 커집니다.
뭐, 자네 처가 이모가 명자 메디컬 회장이라고?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 종료가 혹시 자네와 관련이 있나? 준혁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쉽니다. 김 과장, 이거 큰일인데.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준혁은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꺼내 선영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당신 이모. 명자 메디컬 회장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어떻게 알았어? 병원이 난리 났어. 명자 메디컬이 계약 종료했어. 900억 원 거래야. 선영도 당황합니다. 뭐? 이모가? 당신 이모 때문에 병원이 위기야. 빨리 집에 와. 전화가 끊깁니다. 준혁은 복도 창문으로 하늘을 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과 선영은 급하게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지하로 향합니다. 미화원 휴게실입니다. 명자는 작업복을 벗고 있습니다. 이모님, 준혁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세요? 저 김준혁입니다. 선영 남편이요.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모, 명자 메디컬이 이모 회사예요? 명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왜요? 준혁이 급하게 말합니다. 명자 메디컬이 저희 병원과 계약을 종료했어요. 900억 원 거래인데 갑자기. 혹시 이모님 성함이 최명자시잖아요. 그래서 명자는 작업복을 벗습니다. 그 안에 입고 있던 정장이 드러납니다. 회색 투피스. 고급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명자 메디컬 회장이 저예요. 선영과 준혁은 말문이 막힙니다. 명자는 가방을 들고 계속 말합니다. 18년 동안 미화원 일을 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내 직원들도 이해하고 내 고객들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모님이 3,500억 자산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선영은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모, 저는 몰랐어요. 명자는 차갑게 말합니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네.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신은 나를 결혼식에 오라고 했을까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자는 계속 말합니다. 5년 전 당신은 나를 결혼식에서 쫓아냈어요. 미화원 이모가 오면 창피하다고. 시댁 사람들이 알까봐 무섭다고. 이모, 죄송해요. 일주일 전에는 뭐라고 했죠? 아파트에서 일하지 마세요. 병원에 소문났어요.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선영은 눈물을 흘립니다. 준혁이 끼어듭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을 재검토해 주실 수 없습니까? 명자는 준혁을 봅니다. 김 과장님, 당신도 부인한테 뭐라고 했죠? 병원에 소문났다. 승진 심사 앞뒀는데 곤란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준혁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명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개인 감정과 무관하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18년 동안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선영이 울먹입니다.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명자는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선영아, 당신은 나한테 쓰레기나 치우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쓰레기를 치웠어요. 18년 동안.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를 창피해했죠. 이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조카니까. 당신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유학 자금도 도와줬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명자는 휴게실 문을 엽니다. 준혁 대학병원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재검토는 없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명자 앞을 막아섭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원이 위기에 처합니다. 270억 원 이상 비용이 증가해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명자는 준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건 병원의 문제입니다. 명자 메디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자는 복도를 걸어갑니다. 선영과 준혁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이모를 그렇게 대했구나. 준혁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한 달 후, 2024년 4월, 준혁 대학병원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명자 메디컬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병원은 대체 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30%더 비쌉니다. 연간 27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우선 승진 인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는 인력을 감축합니다. 병원장은 김준혁을 부릅니다. 김 과장 앉게. 네, 병원장님. 병원장은 무거운 표정입니다. 김 과장, 미안하지만 이번 부장 승진은 보류됩니다. 준혁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예, 왜죠?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승진 인사를 동결하기로 했네. 명자 메디컬 때문입니까?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김 과장 처가 쪽 문제도 있네. 준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병원장은 계속 말합니다. 명자 메디컬 회장이 김 과장 부인의 이모라는 소문이 병원에 퍼졌어.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계약이 끊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든 아니든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야. 김 과장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게. 병원장님, 나가보게. 준혁은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장 승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이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모가 회장인 줄 몰랐잖아. 당신이 이모를 무시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지금 나한테 화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지지 않아. 아무것도. 내 승진은 날아갔고 병원에서는 나를 이상하게 보고 부부는 매일 싸웁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선영은 명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명자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선영은 엄마 명순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이모 전화 좀 받게 해줘. 선영아, 이모한테 뭐라고 할 거야?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명수는 한숨을 쉽니다. 이모가 받을까? 이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사과하고 싶다고. 선영아, 이모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모 회사로 찾아가 봐. 명자 메디컬. 거기서 진심을 보여. 선영은 전화를 끊고 결심합니다. 이모를 직접 찾아가야 해. 일주일 후, 선영은 명자 메디컬 본사를 찾아갑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높은 빌딩. 로비에서 선영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모가 나를 만나줄까? 선영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0층. 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화려한 복도. 끝에는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입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회장실 앞에 비서가 앉아 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저 회장님 조카인데요. 비서는 내선 전화로 명자에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조카분이 찾아오셨다는데요. 뵙겠습니까? 잠시 침묵. 들어오라고 하세요. 비서는 선영을 안내합니다. 들어가세요. 선영은 회장실 문을 엽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서울 전경이 펼쳐집니다. 명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선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선영을 바라봅니다. 선영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이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선영을 봅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습니다. 제가 이모를 무시했어요. 이모가 미화원 일하시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에도 못 오게 하고 아파트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고. 명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선영아, 그걸 알았으면 됐어. 이모, 일어나.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모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명자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영 앞으로 걸어와 선영을 일으켜 세웁니다. 선영아, 내가 물어볼게. 네, 이모. 너는 지금 왜 사과하는 거야? 선영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명자는 계속 묻습니다. 내가 회장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선영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이모가 회장이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승진 탈락하고 병원이 어려워지니까 이모한테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지만 이모. 선영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모가 18년 동안 왜 미화원 일을 하셨는지, 이모가 뭘 배우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이모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이모가 회장인지 모를 때 사람들이 이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 명자는 선영을 봅니다.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그 테스트에서 낙제했어요. 이모를 사람이 아니라 직업으로 봤어요. 이모의 마음이 아니라 이모의 일만 봤어요. 그래. 이모, 저 정말 후회해요. 이모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5년 전 결혼식 때 이모가 축의금 봉투 들고 서 계시던 모습 매일 생각나요. 선영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모, 저 변할게요.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명자는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선영아, 내가 18년 동안 미화원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예요? 명자는 창가로 걸어갑니다. 서울 전경을 바라봅니다. 나는 세상에는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회장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고 미화원도 중요해.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자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아파트는 더러워져. 내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환경은 오염돼. 내 일은 작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야. 네, 이모.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일은 무시해. 특히 힘든 일, 더러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선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명자는 선영을 봅니다. 선영아,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랬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어. 죄송해요, 이모. 명자는 선영을 끌어안습니다. 이모는 너를 사랑해. 조카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반드시 고쳐야 해. 네, 이모. 고칠게요. 명자는 선영을 놓아줍니다. 선영아, 병원 계약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사과한다면 재검토할 수도 있어. 선영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이모? 조건이 있어. 내 남편은 병원에서 청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제안해야 해. 그들도 병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 네, 제가 남편한테 꼭 전할게요. 선영은 다시 명자를 껴안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명자는 선영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선영아, 앞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 네, 이모. 일주일 후, 김준혁은 명자 메디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명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가 이모님을 무시한 것도, 제가 승진만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명자는 준혁을 봅니다. 김 과장님, 저한테 사과할 것보다 병원 청소 직원들한테 사과하세요. 네. 그분들도 병원의 일원입니다. 그분들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그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제안하세요. 청소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개선하라고. 알겠습니다. 명자는 한상철 상무에게 지시합니다. 준혁 대학병원과 재계약을 진행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 청소 직원 처우 개선이 확인되면 계약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3개월 후, 2024년 7월. 명자는 여전히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에서 미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명자가 명자 메디컬 회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민들은 명자를 존경합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고 어떤 이는 커피를 건넵니다. 회장님, 힘드시죠?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선영은 매주 명자를 찾아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선영은 명자를 이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준혁 대학병원은 명자 메디컬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임금을 15% 인상하고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준혁은 이 일을 주도했고 병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명자는 오늘도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립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모든 일은 소중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명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18년 동안의 이중생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그리고 미화원으로서.